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김명희 원장님 모시고,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주로 하는 얘기가 나는 늙어서 죽을 때 되면은 연명치료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연명치료를 안 한다는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과연 그것을 다루는 기관이 어딘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연히 김명희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서 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바로 그런 것을 다루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오늘 긴급히 이쪽 사무실까지 와서 원장님을 뵙고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연명의료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냥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늙어 죽을 때 되면은 절대로 연명치료 안 할 거야. 네. 아이들한테 다 얘기해놨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별 의미는 아니지만 예. 이제 법적으로 예. 명확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차제에 말이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네. 아실 수 있도록 그 제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될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한테 주신 우리 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거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 전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종기를 맞아서 연명의료를 결정하셔야 될 때 따르는 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전산, 아까 조금 전에 전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 신청을 하면은 여기에 전부 데이터가 다 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현재 그게 비밀이 아니라면은 몇 사람 정도나 지금? 네, 비밀이 아니죠. 네, 그러면. 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만으로 4년이 넘어섰는데요. 현재 약 125만 명 정도의 분들이 나는 임종기를 맞게 될 경우에 연명의료를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등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125만 명이요. 네, 네. 저도요, 원장님, 집에서 네. 아내하고, 우리는 연명의료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막상 어디에서 가서 하는지, 무슨 동사무소 가서 하는지 네, 잘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죠? 네. 연명의료 결정을 생전에 건강하실 때 해두시고 싶으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이요? 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인터넷에 어디를 가서 가면 됩니까? 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료기관도 가능하고, 네. 비영리기관도 가능하고, 네.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도 가능하고, 노인복지관도 가능하고, 예. 보건소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등록기관의 지정이기 때문에 네. 어느 보건소나 어느 노인회관이나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거를 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어디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딘지는 네.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국에 가능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원장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내가 이제 이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야 되겠다 할 때 과연 그 기관이 어디 있는가는 국가 생명
윤리정책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관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에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가 명단이 다 나와 있죠. 네. 그곳에 그렇습니다. 가셔서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명의료라는 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또 작성된 거는 어떻게 보관을 하는 건지, 또 사람이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하고 싶을 때나 또는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상담사하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가면 상담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상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작성이 끝나면 그 기관의 상담사분께서 저희 기관의 전산에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이를 먹고 기존에 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건강하신 분 경우에는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작성해서 등록해 놓으시면 만약의 경우에 내가 임종기를 맞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병원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작성하셨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을 해놓으면은 여기 전산망에 이제 전부 다 이게 축적이 돼 있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진짜 연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병원에서 말이죠. 그때 이제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병원에서 내가 거기 등록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체크가 되는 거군요. 비록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무의식의 상태라도 환자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내 환자가 예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등록기관에 갈 때 가족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혼자 가야 됩니까? 혼자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가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특히 사진을 가지고 확인을 본인인지 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는 간단하네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담 받은 다음에 이제 의사가 확인되면 등록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우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산망에 딱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이제 연명 치료를 거부해야 될 때가 됐을 때는 주치의하고 상담하면은 그때 딱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절차는 간단한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연명 치료는 안 한다고 말로만 했지 이런 절차를 몰랐는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정말 고마운데 또 참고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작성하고 나서 이제 핸드폰 문자로 작성하셨다는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약 3주에서 4주 사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신 등록증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우편으로요? 우편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증을 받으시면 이제 주변 분한테 내가 이렇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놨다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쓰셔도 되고 자녀분들한테 네. 또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나의 뜻을 등록해 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예, 자녀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연명치료,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지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그런 연명의향서 이런 데만 관리하는 회사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한번 이 기회에 원장님 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12년 1월에 생긴 아주 신생기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생명윤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윤리, 연구 계획서에 대한 심의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총괄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연명의료 계획서 등록 등을 담고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네, 생명 윤리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방문해서요, 저도 생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한 철학적인 차원, 정말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소양도 제가 쌓고 갑니다. 오늘 특히 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셨죠? 이걸 아신 다음에요, 이제는 어디 가서 약주 한잔 하시더라도 친구들에게,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조만간에 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